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제가 일부에서는 롯데웰푸드가 이름이 바뀌기 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롯데제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껌으로 시작해서 종합제과회사로 발돋움을 했다라는 데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2부에서는 롯데 역사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최근의 역사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롯데 그룹 안에는 롯데제과 말고도 롯데 먹는 식품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회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느 사업 부분에 진출을 했고 지금은 또 왜 합병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롯데가 아이스크림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 회사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걸 인수를 한 거거든요. 뭘 인수를 했냐? 삼강산업이라는 걸 인수했어요. 여러분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아만나. 보통 하드라고 하죠. 예. 예. 이 삼강산업을 인수를 하면서 빙과류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이 삼강산업은 어떤 회사냐? 원래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의 형 이병각 씨라고 계셔요. 이분이 1958년에 일동산업이라고 만든 회사가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 회사는 유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식물성 유지, 동물성 유지, 뭐 만들 때 이 기름기 들어가는 그 유지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 이름이 일동산업에서 제일유지화학으로 바뀌고 이게 삼강유지공업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최초로 만든 게 바로 마가린이었어요. 마가린을 만들려면 뭔가 유지가 있어야 돼요. 비누를 만들 때도 필요한 게 뭐다? 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유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지를 만든 회사가 국내 최초로 마가린을 만든 거죠. 그런데 경영난으로 이 회사를 매각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매각이 돼서 인수한 쪽에서 뭘 만들었냐? 1963년에 삼강하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1972년에 이 회사가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그렇게 만만한 회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쭈쭈바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설의 쭈쭈바. 그런데 이 회사는 잘 나갔는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흑자 부도가 나게 됩니다. 이 회사를 1977년에 롯데제과가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롯데 삼강으로 사명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왜 인수했을까? 이 삼강은 아이스크림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특히나 영업이익에서도 큰 기여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삼립식품 계열이었던 삼립유지, 삼립웰가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하게 되고요. 2010년에는 한국 야쿠르트에서 파스테르 유업도 인수를 해요. 그리고 2009년에는 이제 같은 계열사죠. 롯데쇼핑에서 식품 사업 부분을 양수를 받아요. 그리고 2011년에 웰과 그다음에 2012년에 롯데 후레시 델리카 파스테르 유업까지 다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롯데햄까지 마저 합병을 하면서 이름이 롯데푸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데푸드 사업 안에는 유지, 빙과 육가공 이런 3개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먹는 게 한쪽에 이런 게 있으면 마시는 게 있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 중에서 마시는 거를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롯데칠성이죠. 그럼 이 롯데칠성 음료는 원래 무슨 회사였냐? 이것도 처음에 인수를 해서 시작한 분야입니다. 그럼 롯데가 무슨 회사를 인수해서 롯데칠성 음료가 됐느냐? 칠성한미음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럼 칠성한미음료는 뭐가 있을까? 칠성 사이다를 만든 회사겠죠. 그러면 일단 사이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사이다라는 게 원래는 외국에서는 애플 사이더죠. 일본에서 사이다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다가 된 겁니다. 1970년 우리나라에도 청량 음료 업계가 완전히 호황이었어요. 소득이 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이다, 콜라 이런 걸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장 1위가 바로 칠성 사이다예요. 근데 왜 칠성이냐? 성씨가 다른 7명이 같이 회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칠성 사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칠성 사이다는 원래부터 칠성 사이다냐? 아니에요. 이 회사에도 기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동방청량음료라는 회사가 있어요. 서울청량음료를 인수를 해서 이제 좀 더 큰 사이다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되게 잘 나갔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막 베트남으로 수출도 했습니다. 사이다를. 이 회사가 승승장구 하다가 코카콜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동방청량음료가 제일 크니까 니네하고 우리가 코카콜라를 만들자 하는데 이때 막 잘 나가던 회사가
우리 사이다 잘 나가는데 코카콜라 우리 안 해. 뭐 이렇게 콧방귀를 꼈다고 해요. 너무 아쉬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칠성사이다가 장사가 잘 됐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사의 콜라 제품도 있었어요. 스페시 콜라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이게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한국으로 나오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딴 데랑 해야 되겠다. 이 동방음료가 약간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아, 저렇게 글로벌 돈 많은 회사가 딴 데랑 손을 잡고 들어와? 그래서 펩시콜라하고 이제 나중에 협업을 하게 됩니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사이다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엔 사이다만 열심히 마셨는데 콜라에 맛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위기가 하나 더 와요. 우리가 7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진짜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률이 좋았는데 2번, 3번의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석유 파동입니다. 석유 파동이 오니까 사람들이 생산이 다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산하려도 에너지와 소재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설탕 생산량도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 칠성 한미 음료가 1973년 매출액이 56억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74년에 47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단가를 올렸는데도 매출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매각을 결정하게 돼요. 매각을 결정했는데 주주 간 갈등이 너무 심한 거죠. 한쪽은 롯데에다가 야 우리 회사 사지 않을래? 이때 제일 잘 나가는 제과 업체가 2개잖아요. 롯데 아니면 혜태. 그러니까 다른 쪽에 많은 주주들은 또 혜태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혜태가 인수를 하게 돼요. 근데 신격호가 음료 시장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혜태한테 다시 가요. 그거 나한테 팔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롯데 제과가 칠성 한미 음료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서 롯데 칠성 음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롯데 칠성 음료가 사이다 시장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롯데 칠성이 음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류 회사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서 위스키, 보드카 이런 걸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뭐 미림, 맛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롯데 주조를 흡수 합병을 하고 CJ 음료 사업 부분을 2001년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CJ 음료 사업 부분에서 가장 주력으로 많이 나왔던 상품이 대표적인 상품이 게토레예요. 게토레이 시장도 큰데 또 독특하게 많이 팔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소래눈이라고 아시나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안 마신 사람은 절대로 입에도 못 댄다는 소래눈이 바로 이 CJ 음료 사업 부분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소주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두산 주류 비지를 인수를 해요. 이렇게 해서 롯데는 식품 부분에서 제과를 중심축으로 놓고 먹는 쪽으로 이렇게 쭉 확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푸드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시는 쪽으로는 롯데 칠성 음료가 한 축을 구성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롯데 제과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롯데 웰푸드라고 했죠. 이 롯데 제과가 롯데 푸드를 합병하는 거고 이 롯데 푸드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어요. 그러면 왜 합병을 하느냐? 지금 롯데 제과가 크기 때문에 롯데 제과가 존속 법인으로 롯데 푸드를 흡수 합병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롯데 제과가 중심이고 큰 회사인 거죠. 일단은 중복 사업인 거를 없애는 거예요.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빙과 사업 같은 거, 이 아이스크림류 같은 게 롯데 푸드에도 있고 롯데 제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자. 그리고 각자 운영하고 있는 게 이커머스가 있어요. 이커머스를 서로 따로따로 해봐야 돈만 많이 들고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좀 더 효율화를 하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사업의 외부 사업 확대에 있어서의 시너지를 본다라면 롯데푸드는 상당히 내수 중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롯데푸드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들이 이 유지, 빙과, 육가공은요. 해외 시장에서 크게 빛을 발하는 분야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롯데 제과는 해외에서 거둔 성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롯데 제과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위에 롯데푸드가 생산하는 걸 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해외 사업을 늘려가겠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롯데 제과는 해외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쳐서 롯데 웰푸드라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앞에 웰푸드가 붙었잖아요. 웰은 뭐냐? 예, 웰빙, 헬스 이런 쪽에 앞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두겠다. 이런 전략적인 방향성을 정해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신격호 씨는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분은 시게노루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일본으로 갈 때 그런 이름을 썼고 분명히 일본에서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뭐 신동빈 씨가 뭐 일본어를 하고 한국말을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기업인이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국적 논쟁은 좀 탈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적을 논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세계에서 이 국적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논쟁은 과거에 잠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더 이상은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 다만 기업이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논쟁을 가져가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롯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고용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죠. 롯데가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 건설 분야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갈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롯데제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한 웰푸드를 보더라도 롯데에서 가지고 있는 이슈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 표절 이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롯데는 이미 수차례 카피캣 제품을 내놓았고 디자인 표절 논란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품들을 서로가 베끼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예를 들면 오리온이 1974년에 오리온 초코파이를 출시를 해요. 이게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뭐 해외에서도 초코파이는 잘 팔리고 있는데요. 롯데가 유사한 초코파이를 똑같이 내놓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겪었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크라운 제과에서 못 말리는 신짱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유사하게 크레용 신짱 이런 걸 내서 또 법정 분쟁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크라운 제가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용 신짱이 아니라 크레용 울트라짱으로 이름 바꿔요.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혜태제과가 1974년에 출시한 게 누가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롯데제과에서 누쿠바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상표권 분쟁이 또 붙어요. 그리고 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 뭐 국내 경쟁에서만 일어난 건데 일본에서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일본에서는 그 에자키 글리코라는 데서 롯데제과의 한정판인 빼빼로 프리미어를 자기네 바통도르랑 유사하다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이 빼빼로 자체도 문제가 있잖아요. 일본에 포키를 베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하고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 에자키 글리코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항소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롯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와플메이트를 보시면 이 시모사의 소셜 서클 비스켓이랑 똑같아요. 베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이걸 베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언론에서도 다룬 바가 있어요. 버터 와플, 롯데 와플, 홈런볼, 마이볼, 그 다음에 뭐 오징어 땅콩, 땅콩 오징어, 뭐 이런 식의 베끼는 상품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밀키스가 나오면 뭐 안바싸, 비타 500이 잘 되면 또 이런 유사한 제품들을 만들었고요. 이런 건 서로 베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코카콜라에서 나온 비타민 워터에 또 롯데에서는 데일리시 비타민 워터, 너무 똑같죠. 컨셉 자체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제품의 특성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포장, 디자인, 이름 뭐 이런 것까지 너무 많이 베낀다는 거예요. 이게 업계 1위에 있는 회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무 쉽게 돈을 벌려는 그런 행태가 보인다라는 거죠.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더 치열하게 경쟁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느냐. 그래서 직원이나 일단 직원과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유통사를 쥐어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좀 더 연구개발에 혁신에 투자하는 롯데의 모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배구조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잡한 그룹 구조를 한번 보시죠. 순환출자라는 거 아시죠? 서로 계열사끼리 서로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의 아주 공통적인 문제점이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그래서 지주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변화가는 것이죠. 근데 이 순환출자에 50개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깨고 단순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이 순환출자 고리가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굉장히 작은데 계열사의 지분율을 통해서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격호 회장이 한국 롯데 지분이 얼마였냐? 그러면 2.41%예요. 총수 일가가 이 80개 이상의 계열사를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재계 5위 하는 그룹 전체를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적은 지분으로 자기의 소유물처럼 지배했다라는 그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수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분이 굉장한 성공한 사업가이고 창업가인 것은 인정하지만 마지막까지 경영 일선에서 좀 안 물러나시려고 하다 보니까 후계 구도가 잘 잡히지 않은 거예요. 일단 후계 구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니까 이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걸 형제의 난이라고 불렀습니다. 롯데의 형제의 난. 우리나라에 무슨 난이 많아요. 자, 일단 이 후계 구도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차남 신동빈, 그리고 장남 신동진, 뭐 딸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 사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네가 갔냐, 내가 갔냐의 지난한 싸움이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지배주주 일가가 사실은 지분은 굉장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의 지분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가 이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면 경영혁신에 몰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적죠. 서로가 내 사람을 안 치느냐, 내 지분이 더 많냐 적냐 이런 것 가지고 경영권 분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효율적인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에 몰두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상당 부분 정리된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빈으로 정리된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주 회장은 일본 광윤사 최대 주주로 남아 있어요. 이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거예요. 이래서 신동주, 광윤사, 롯데홀딩스, 그리고 뭐 한국 롯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의사결정이 사실은 한국의 롯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건 맞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구조가 아니라 저기서 올바른 결정으로 이 회사가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잡한 지배구조는 정리가 됐다라고 치고 이제 좀 더 이 신동빈 체제 안에서 롯데가 성장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 합병이 일단 롯데푸드는 합병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 롯데제과 롯데푸드가 합쳐져서 롯데웰푸드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롯데제과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웰푸드를 만들 때 웰리스와 헬스 이런 걸 강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나오는 제품은 그런 제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름만 롯데 웰푸드고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합병의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막 확대되고 이런 것보다는 중복된 비용을 훨씬 감소시키는 경영 효율화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보면 이 합병의 효과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롯데그룹 전체에서 보면 신동빈 체제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룹 전체의 구도를 단순화했는데 식품 부분, 유통 부분, 화학 건설 제조, 그리고 관광 서비스 금융 이렇게 4가지의 섹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품 부분에 제일 중요한 회사가 롯데 웰푸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롯데 칠성 음료도 있고 이렇게 쭉 달려 있습니다만 롯데 웰푸드가 있는 겁니다. 이 롯데 웰푸드는 뭐 견과, 빙과, 유지, 식자재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업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이 롯데 웰푸드는 제과 분야가 하나 있고요. 롯데 제가 원래 하던 거. 롯데 푸드가 아니면 식품 사업이 있고 굉장히 독특하게 해외 사업 분야를 하나의 섹터로 놨어요. 이 해외 사업 분야가 지금 앞으로 롯데푸드의 성장을 이끌 중요한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보면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벨기에, 뭐 인도, 러시아, 미얀마, 중국,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의 주요 브랜드 라인업이 갖춰져 있어요. 전체 해외로 보면 8개 국가, 지금 말씀드린 8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요. 공장이 21개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시너지가 있을 거고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에 롯데푸드가 얹혀진다고 한 게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롯데 제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총 21개의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업 분야를 보면 사업 전략에서도 지금 인도에서는 초코파이, 오리온처럼 그 러시아하고 베트남에서 초코파이로 성공을 했는데 인도 초코파이는 롯데가 1등하고 있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려고, 이 빙가루도 많이 팔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시장 굉장히 높은 시장을 인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식품이라든가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 힌두스탄 유니레버가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들의 매출 성장력이 굉장히 좋아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도 시장은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굉장히 커나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 굉장히 집중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스낵과 푸드를 지금 팔고 있는 제품보다도 더 많은 스낵과 냉동 제품 뭐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얹혀서 해외 사업 부분을 이끌어 간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도와 뭐 카자흐스탄 이런 해외 시장의 성장성이 드라이브가 앞으로도 계속 잘 걸려서 성장을 한다면 롯데 웰푸드의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앞으로의 성장의 기회는 훨씬 더 많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K푸드의 열풍 속에서 많은 한국의 식품 회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정말로 글로벌 성장의 기회에 올라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롯데 웰푸드도 합병의 시너지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정말 연구 개발의 성과를 더 올려주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말랑말랑 기업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업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프로 고영경이었습니다.